라면서 저에게 공포를 심어주지만 개떡락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계좌가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0% 수익률이며 1억 3,700만원 수익까지 불어났습니다. 국내 계좌는 70% 수익률과 820만원 수익 중이며 두 번째 웅줍 계좌와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900만원 수익까지 총 2억 수익을 좀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어제 FOMC를 너무 좋은 방향으로 넘기면서 올해 S&P 500은 벌써 20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움직임을 보면 점점 이 강세가 줄어들며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애플의 하락이었습니다. 애플이 무려 4%나 왕따처럼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어제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장세 기대감,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미국 증시에 강한 상승폭을 서서히 줄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애플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함께 고통받는 기업 테슬라도 하락한 것이 아래 살짝 눈에 띄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애플의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주봉 차트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투자자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애플이란 기업을 믿고 우량주의 우상향을 믿는 투자자라면 W 차트 패턴으로 보면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테고, 반대로 애플은 이제 끝났다 라며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더블탑 패턴으로 고점에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하락으로 생각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나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중국 매출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애플은 장기적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중국은 경제도 힘든 상황에 미중 갈등까지 겹쳐있는 상황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겠지만 결국은 모두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더 오래 보유하시면 결국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이죠. 나스닥, 반도체, S&P 500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는 올해만 벌써 20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한 번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달성합니다. 즉 올해부터 신고가를 달성하기 시작했으니 당분간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너무 팔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줄 구간에 팔지 말고 즐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S&P 500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절반에 가까운 42%라는 시간을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즉 올타임 하이 5% 이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의 절반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대부분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테슬라가 고통받고 애플이 홀로 마이너스 4% 하락해도 전혀 걱정이 없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종목이 아닌 미국 증시 그 자체를 보유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에 엔비디아는 횡보디아로 불렸고 반대로 테슬라가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자한 종목은 언제나 그때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엔비디아가 최고의 주식으로 꼽히고 테슬라가 현재 최악의 주식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증시는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순환하며 어떤 기업이 잘 오르고 어떤 기업은 잘 안 오를 텐데 우리는 이런 개별 종목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를 보호해주며 멘탈이 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이 어제 하락하고 엔비디아는 어제 또 상승하면서 다시 2위 애플과 3위 엔비디아는 시총 18%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애플이 3위로 밀리는 그림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는 애플이 시총 1위를 누군가에게 내준다?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약 그 대상이 있다면 테슬라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게 저와 대부분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와 함께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통찰력이 없더라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한다면 그 어떤 기업, 종목보다 훨씬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미국 그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어찌 보면 세계 1위 국가,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한 겁니다. 어제 경기 선행지수 LEI가 발표되었는데요. 드디어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보다 0.1%로 상승했는데 이게 22개월 만에 첫 전월 대비 상승입니다. 이는 골디락스, 소프트 랜딩, 심지어 노랜딩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고 와 미국은 진짜 강하다 라는 위험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또 어제 3월 제조 PMI도 발표되었는데요. 이 역시 22개월 만에 최고치인 52.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보다도 높아졌고 월가의 이번 예상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만 잘 잡힌다면 정말 골디락스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스위스가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주요 선진국 중 첫 금리 인하가 나타난 겁니다. 이에 미국도 6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EU도 6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한 달 뒤인 7월이 유력하고요. 즉 이제 물가가 둔화되면서 금리까지 낮추게 됩니다. 이는 유동성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며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하락장이 찾아올 확률보다는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작은 조정이 오면 오히려 웅줍기회로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올해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또는 갑자기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하락장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치솟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역시 우리는 하락장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두 사례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강세장 초입 또는 중간 그 어딘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21주 동안 역대급으로 강한 6번째 강세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 기간 비슷하게 상승한 데이터를 보니 무려 60년이라는 역사에 딱 6번 정도밖에 없던 강세장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정말 강한 강세장인데요. 그리고 이때가 과연 언제쯤이었나 하고 체크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강세장 초입에서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보유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웅줍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강세장인 줄 아무도 모를 뿐더러 하락장과 붙어있는 이 강세장 초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좌가 크게 상승한 겁니다. 하락장에서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버텨냈고 그 붙어있는 강세장 초반의 급상승을 다 그대로 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강한 악재가 아니라면 당분간 지루하던 조정받던 결국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내리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번 대통령 사이클을 보면 2년차 2022년 때 하락장을 만났었죠. 과거 대통령 2년차 때 하락으로 마감했다면 100%의 확률로 3년차와 4년차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은 매우 강한 강세장을 만났고 올해 역시 벌써 10%나 상승한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은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 보유하셔야 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1930년대 대공황 이런 최악을 만나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 증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립 피셔의 명언을 꼭 머리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하락장에서의 패닉셀이 아닙니다. 훌륭한 회사, 좋은 종목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좋은 종목을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수익을 안겨줄 종목인데 겨우 수십 퍼센트 정도 올랐을 때 이 용돈벌이에 만족해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제일 큰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다는 나무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자산이 더욱 크게 불어날 것이다 라는 멀리 숲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대다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딱 일주일 전 저와 여러분이 21선의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웅줍을 진행했을 때 그때 실패하는 사람은 개떡락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명심해라 라면서 저에게 공포를 심어주지만 개떡락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계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음은 무시하고 강세는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최고점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사실,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집중합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냉정해 보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밑에 두어야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어서 워렌 버핏처럼 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